네, 오늘은 수급으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수급은 거래대금 급감인데요. 우리 증시가 거래 가뭄에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는 소장님께서 좀 지속적으로 짚어주신 바가 있는데요. 8월 5일 검은 금요일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전에도 상당히 좀 체력적으로 붙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8월 5일 날 소위 말하는 블랙먼데이가 우리 네.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그 이후부터 좀처럼 거래대금이 회복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옛날이요라고 한번 우리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작년 7월 26일이었습니다. 잠깐 일봉 차트를 코스피 시장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 바로 2,660선대에 놓여져 있을 때 요 7월 26일 날 거래대금이 무려 36조 원이었습니다. 코스피만요.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요. 바로 작년 7월 26일 날 26조 원의 이러한 거래대금 956포인트를 기록했던 이 시점이었죠. 뭐 거의 뭐 4분의 1 토막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타까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기준으로 8월 5일 날 거래대금이 18조 7천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12일 날에는 7조 6천억으로 최저를 기록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당히 이 부분들이 그 이후에 물론 뭐 이때 일종의 우리가 이제 과열의 징후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 거래대금 이후에 급락사가 연출되고 일정한 밴드 플레이가 이제 진행이 됐던 그런 과정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바로 월 초부터 급락에 연출이 돼주면서 거래대금 급감 이후에 또다시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됐는데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래대금 8월 5일 날 9조 원이었고요. 상대적으로 8월 22일 날 9조 2천억 정도를 보여주었지만은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오늘이 또 8월 들어와서는 거래대금 최저를 기록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별 동향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잠깐 한번 좀 이 추이를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십시오.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라면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이 8월 초에만 해도 10조 원대가 이루어지고 8월 5일 날 18조 7천억에서 15조 원대, 13조, 8월 8일 날 11조 원대 이런 어떤 반등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반등이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좀 시원하게 이루어지질 못하는 그러한 부분은 결국은 이러한 거래대금이 9조 원에도 못 미치는 모습이었고 그나마 지난 8월 16일 날 11조 원 정도 거래 속에서 1.9%의 오름세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이렇게 8조 원을 겨우 넘나드는 정도 이러한 모습으로 상당히 체력적으로 지금 약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8월 달 들어와서의 모습들 그 전에도 뭐 6조 7천억이라든가 6조 원 겨우 움직여주는 이러한 어떤 거래대금이었고 7월 29일에는 5조 3천억도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8월 5일 날에도 9조 원대의 거래대금에 그쳤던 모습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반등 시도도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10조 한번 찍기도 힘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6조 5천억의 거래대금을 기록하면서 8월 달 들어와서는 최저 거래대금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지난주까지는 잭슨홀 미팅으로 인한 경계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오늘도 코스피가 8조 원대, 코스닥이 6조 원대면 이뿐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서 짚어볼 수 있을까요?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이라든가 특히 이제 8월 초 7월 말에 일본에서의 전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뭐 엔키리 트레이드 청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희석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내재돼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록 파월 의장이 잭슨홀을 연설해서 금리 인하 할 거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모든 뉘앙스는 금리 인하 그리고 정책적인 변경 이 부분을 시장에서 받아들여주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용에 대한 우려를 했다라는 것도 조금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이 물가는 이제 뭐 정상화돼가는 과정에 확실하게 진입이 됐지만 고용이 조금 더 불안한정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런 피봇 정책의 전환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 침체를 야기시킬 만한 여러 가지 또 이런 변수들이 있지 않겠느냐. 네. 이것이 이제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고 외국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노이즈가 제공되고 있는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정책을 하면서 하지는 않겠지만 10월과 12월, 특히 12월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 고개를 두고 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엔화의 어떠한 강세 기조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라는 것이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우리 시장이 좋은 약도 받았지만 안 좋은 것도 또 받았어요. 네. 미국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주말에 전격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그런 어떤 교전, 맞습니다. 뭐 이런 헤즈볼라와의 뭐 전쟁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는 않을 거야라고도 하면서도 도대체가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어떠한 그 네타냐후의 정책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잠재돼 있는 상태 속에서 계속 불거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전반적인 거래 대금이 약화되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장 그 큰 것은 뭐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이 이제 계속해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해리스 부통령이 됐습니다만은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론조사. 오늘 또 나온 거에 의하면은 해리스가 뭐 7%포인트 이상 앞선다. 경합주에서도 뭐 4개, 뭐 3개 서로 이렇게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뭐 트레이드 관련된 어떤 그 종목들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오늘은 해리스가 앞섰다. 내일은 만약에 트럼프가 앞선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고 있는 그렇죠. 움직임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침이 되겠죠. 바로 엔비디아라는 뭐 엔비디아 특정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AI 반도체 산업을 좌지우지할 만한 네.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적은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과연 가이던스 그리고 또 실적과 관련돼서도 이 소위 말하는 마진이 어떻게 나오느냐. 사실 과거에 우리가 엔비디아에 열광하기 전에 테슬라가 시장의 어떤 주도 종목으로서 급부상을 하고 매출단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다가 결정적으로 하락 조정을 주었던 빌미가 영업이익률이 감소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란 말이죠. 네. 그러한 재현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감도 계속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은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를 유인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와 연동이 되는 거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 시가총액 1, 2 종목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 타겟이 됐던 것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뭔가 의미 있는 모습과 반등 또는 지지력을 확보해 주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에는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바로 9월 12일 날 이제 우리 내부적인 6월물이 만기가 되는 쿼드러플 위칭데이. 여기에 따른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과 현물과 연동이 되는 이러한 프로그램 매매와 또 옵션 만기 포지션들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적인 문제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죠. 지금 뭐 사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이제 뭐 공격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이제 뭐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북클로징이 들어가고 있는 네. 그런 어떤 이제 시점들인 거고, 뭐 투신권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모펀드 관련된 애들도 여러 가지 얘기들 들어보면은 지난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를 기점으로 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좀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내부적인 수급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일 기준으로 고객예탁금도 53조 5천억이었는데요. 한 달 전 대비했을 때 2조 5천억 정도 감소하는 56조에서 53조 5조 원대로 급감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 시장의 어떠한
수급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감소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단기성 자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CMA 계좌는 오히려 87조 7천억으로 한 달 전 대비해서 약 11조 가까이 증가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그만큼 시장의 움직임들이 불안정하니까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조금은 피실해 있자.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자.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사실 시장이 좋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반도체 관련 ETF부터 시작해서 뭐 자동차 2차 전지 관련한 ETF 뭐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네. 요즘 뭐 생기는 거 새로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금리와 관련된 단기 이 ETF 상품들, 단기 금리 ETF 상품들이 2주간에 뭐 6천억 이상 자금이 유입될 정도로 그만큼 어떤 섹터와 관련된 새로운 신규 수요가 지금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 네. 이것이 또 우리 내부적인 불안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금투세 시행 또는 연기냐 폐기냐 이러한 논란도 시장의 투시 심리를 위축시키게 하고 자금을 유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요인 아니겠느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에 이런 메이저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유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 단기적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면 제한된 수급에 이런 단기적인 시세들만이 연출되는 이러한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국인의 매수세도 최근 적극적이지 않고요. 시장 자체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지를 외국인이 꾸준히 담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데 현재 매수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2차 전지 쪽들은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질문하셔서 말씀드렸지만은 네. 어떤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된다든가 종목별로 움직여준다는 것보다는 개별성 재료를 가지고 움직여주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워낙 뭐 악재 홍수 속에서 단기적으로도 많이 급락을 하니까 멀티플 자체도 많이 내려왔죠. 네.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순환 흐름들 속에서 다른 여타 셀보다는 좀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뭐 70배, 80배에서 지금 50배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PER 기준으로. 또 반면에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들은 내년도 매출 전체적으로 뭐 30% 정도 감익 불가피하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같이 동반해서 움직여주질 못한다는 거죠. 그 전에는 뭐 응급제 관련한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전해질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는 이제 전고체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또 모습들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이런 움직임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습을 한번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는 반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면은요, 다행스럽게도 빨간 다이아로 전환은 됐어요. 그렇다면은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상승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만만치 않게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유럽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만큼 배터리가 많이 장착이 되니까 화재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많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또 최근 들어서 중고 전기차 시장이 화랑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가격 메리트도 생겼다는 얘기고 이렇게 된다면 소형 전기차 쪽과 관련된 구매력도 좀 생기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소형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쪽에서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서 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런 직전의 고점을 돌파해주는 이러한 양상도 지금 이제 캔들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난 7월 달에 이 고점을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해주고 안착해 주느냐 아니면 다음 자리들이 가장 강력한 넥라인으로서 형성이 돼 주었던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40만 원을 쉽게 넘어가고 안착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아직은 제한적인 반등 속에서의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대응할 만한 뭐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다른 셀 업체라든가 다른 2차 전지 쪽들도 마찬가지인데 또 다행스러운 것은 테슬라 주가가 200불에서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2차 전지 쪽들의 어떤 움직임들도 보시면
급락하기보다는 버텨는 줘요. 그리고 반등은 조금씩 또 나와줍니다. 네. 근데 테슬라의 경우 최근의 모습은 사실 뭐 ESS라든가 아니면 로봇 쪽과 관련된 쪽에 부각이 많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 전기차에 대한 생산 시사라든가 그리고 또 중고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어떤 판매량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테슬라의 200불 지지 이것이 우리 2차 전지 쪽들의 하방을 잡아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재료에 따라 세부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뭐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거래대금 이야기로 돌아갈 텐데요. 거래대금 증가를 위한 반전의 모멘텀들 어떻게 살펴볼까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선이 돼야 되고 그렇죠. 안개가 소위 거쳐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깔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햇볕이 쨍쨍할 때는 누구나가 다 뭐 좋은 날씨라는 건 알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 속에서의 이런 뭐 우중충한 날씨 네.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뭔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인하를 한다라는 부분도 일정하게는 있겠지만 네. 고금리의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돼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겠고요. 그러고와 맞물려서 이제 골디락스 얘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경제 지표들의 호전이라든가 또 올해 2, 4분기 실적들에 대해서도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러한 부분이 이 3분기에도 그런 뷰들이 계속 나와주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긍정적인 뷰가 계속 나와준다라면 시장은 일정한 하방 이후에 재차 상승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문제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강조드렸지만은 1차적인 변곡점은 엔비디아와 관련된 실적 이 부분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어떤 수급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급등을 한다 뭐 이런 급등과 급락보다는 제대로 방향은 가고 있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만약에 시장에서만 받아들여줘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모멘텀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9월 19일, 20일 날 미국의 금리 결정이라든가 또는 일본의 통화 정책 이 부분들에 대한 단기적인 또 2차 변곡점이 해소가 되니까 그 전까지는 뭐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끝나고 나면은 바로 뭐 11월 5일 날 미국의 대선 일정이 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도 시장이 본격적으로 뭐 거래대금이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도 뭐 10조 원 이상 넘어가고 뭐 코스피 기준으로 최소한도 15조를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시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짧은 어떤 테마성 또는 정책 재료, 뭐 개별성 종목들의 트레이딩의 구간들도 병행을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금리 인하와 그리고 또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이 잘 조합이 이루어진다라면 위험자산 선호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지지부진하거나 그리고 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구간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 단계를 잘 단계별로 우리가 국면들을 소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좀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립니다.